막힌 하수도가 깨끗하고 시원하게 뚫리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들기름과 들깨를 잘 골라서 먹는다면 혈관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들깨와 같이 먹으면 당뇨와 통증 완화에 좋은 음식까지 전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겠습니다. 한국인들만 즐겨 먹던 들기름이 일본 TV 프로에 소개되자마자 수출 물량이 600% 넘게 올랐다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좋은 건 알아가지고 말이죠. 실제로 들깨와 들기름은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관을 잘못하거나 가짜 불량품을 사 먹으면 치매나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정확한 정보를 꼭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혈관 건강에 보탬이 되는 들깨 먹는 법부터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들깨 중에는 쉽게 발암물질로 변하는 들깨도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들깨보다 들기름을 먹으면 더 좋지만 일반 기름병에 담은 들기름을 사면 안 된다는 이유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성염증 유발 물질을 없애기 위해 들기름과 꼭 같이 먹어야 하는 음식이 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깨를 사실 때는 꼭 껍질까지 같이 있는 걸 사야 됩니다. 들깨 껍질 안쪽에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밀어내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포화라는 뜻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 포화되지 않고 어딘가 비어있다는 의미니까요. 그 비어있는 자리에 다른 물질이 끼어 들어와서 변질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버스 옆자리가 비어있는데 한 일주일 안 씻은 건지 냄새나고 지저분한 사람이 성큼성큼 걸어와서 딱 앉으면 기분이 정말 안 좋아지겠죠? 들기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산패가 일어났다고 하고요. 산패된 기름은 안 먹는 이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발암물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세포는 혈관을 통해서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받죠. 혈관은 그야말로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중요한 세포가 우리 몸에 대충 몇 개쯤 있을까요? 1억 개? 5천억 개?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30조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일자로 쭉 피면 길이가 10만 킬로미터, 지구 2바퀴 반 정도 된답니다. 혈관 건강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겠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껍질까지 모두 다 있는 들깨를 산다. 가루로 빻아놓은 건 금방 산패가 되니까요. 사나흘 안에 다 먹을 자신이 없으면 무조건 통들깨를 사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들기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산패를 최대한 늦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 옛적 방앗간에서 팔던 기름병 보시면 소주병이랑 똑같은 거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굉장히 곤란합니다. 밀폐가 안 되니 산소랑 수분이 침투하고 햇빛을 못 막아주니까 직사광선 때문에 기름이 더 빨리 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들기름을 고르기 어렵거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내추럴바이 들기름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100% 국내산 들깨로 만드는데요. 들깨 가루로 만든 게 아니라 통들깨를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신선하고 최고의 향과 맛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소 접촉면을 최대한 줄여주는 좁은 병,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어두운 병도 필요했는데요. 오늘 건강한 동행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아래 설명과 댓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가 되신다면 좋겠네요. 사실 한국인들은 들깨보다 들기름이 훨씬 더 익숙할 겁니다. 들기름 없는 미역국이랑 메밀국수라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들기름이 당뇨 예방에 정말 대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혈당을 올리는 주범은 탄수화물이죠. 특히 가루를 내서 만든 떡이나 면 종류가 더 빨리 올라가는데요. 여기에 들기름을 같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혈당 지수 자체도 낮아지고요. 혈당을 낮출 때 나오는 인슐린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췌장 건강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겠죠.
이걸 두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요? 바로 들기름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들기름은 지방인데 지방은 9칼로리고 탄수화물은 4칼로리니까 들기름 먹으면 살이 더 찌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배가 덜 고픕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금방 에너지로 바뀌고 배도 금방 고프거든요. 그래서 과식을 유발하는 건 물론이고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한두 숟가락 덜 먹는 대신 들기름 한 숟가락 드시는 게 당뇨 예방을 위한 좋은 습관이 될 텐데요. 그러고 보니까 치매 예방에도 들기름이 제일 좋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한국 대표 들기름하고 유럽 대표 올리브유 그리고 옥수수유를 비교해 봤더니 들기름을 먹었을 때 뇌 인지 능력 개선 효과가 제일 좋았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하루에 들기름 반 스푼 챙겨 먹으면 만성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중에서 사 먹는 오메가3 영양제보다 훨씬 함량이 높으면서도 가격은 더 저렴하니까요.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픈 게 만성염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들기름만 먹어도 만성염증 억제에 좋다고는 하지만 브로콜리나 두부, 양배추랑 같이 드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디포카인, 사이토카인 이런 게 몸속에 염증을 유발하는 화합물로 알려졌는데요. 들기름이 사이토카인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디포카인은 내장 지방에서 주로 분비가 되는데요. 들기름은 중성 지방을 자꾸만 배출시켜서 내장 지방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억제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참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다 가짜 들기름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5년 동안 적발을 피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당했겠습니까? 들기름은 색깔이 진하면 맛이랑 향도 진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들깨를 고온에서 오래 볶을수록 색깔이 진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기름도 더 많이 나오고 산패된 기름도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발암물질도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색이랑 맛이 너무 진한 건 아닌지 보시면 좋겠고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깨가루 말고 진짜 통들깨를 갖다가 그것도 100% 국산으로 만들면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추럴바이 100% 국산 들기름도 원래는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요. 연말을 맞아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더 파격적인 가격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 병의 절반 이상이 오메가3로 채워진 제품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설명과 댓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참 깜빡했네요. 나물 요리랑 들기름 궁합이 진짜 좋은 거 아시죠? 그런데 혹시라도 볶음 요리에 들기름 쓰시면 꼭 약한 불로 하셔야 되고 너무 오래 볶으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들기름이 불하고 정말 안 친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달구면 화가 나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기거든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들기름은 평생 여러분들의 혈관 건강을 챙겨주는 고마운 친구가 되줄 겁니다. 오늘은 오직 한국인들만 챙겨 먹는 건강식품 들기름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 그리고 최고의 들기름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까지 알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